왜 각골문에서 또는 소전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세트 한자는 다르게 해석하냐고 질문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그림 형태를 문자로만 바뀐 게 아닙니다. 역할이나 상황이 바뀐 것이죠. 왜 바뀌었을까요? 틀렸거나 적절치 못해서입니다. 갑골문이나 소전이 참고는 될지언정 답안지는 아닙니다. 세트 한자는 갑골문이나 소전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한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70강입니다. 오늘은 매양 몇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매양 몇자입니다. 매양 몇자는 매양이라는 뜻이죠.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매양 몇자는 한일자와 삐찐별자와 어미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인데 글자 상부에 위치하면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하늘을 의미합니다. 삐친별자는 삐치는 것이죠. 비롯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경우는 기운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미모자는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양 몇자는 어머니에게 하늘의 기운이 항상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에게 하늘의 기운이 필요한 시간이 언제냐? 항상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이 아이가 잘 커야 될 텐데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며 항상 조마조마하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괜찮습니다. 살기에 편하죠. 아이들 키우기에 많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할 일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 일밖에 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월이었죠. 이럴 때 어머니 마음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우리 아이 다치지 않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매양매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하늘의 기운이 필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언제나 그 기운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표현한 글자가 매양매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준마, 매태, 치안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준마는 항상 어리석은 자를 태우고 다닌다는 말로서 세상 일의 불공평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이지요. 또 매일이라는 말에서나 매년이라고 할 때도 매양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양매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바다해자입니다. 바다해자는 바다를 의미하죠. 이 바다해자는 물수변의 매양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흐르는 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양매자는 매양이라는 뜻으로서 항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해자는 흐르는 물은 항상 바다로 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는 언제나 흐르는 물의 종착지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시냇물이든 강물이든 최종 종착지는 바다입니다. 한강물이 흘러 최종적으로 흘러나가는 데는 바다인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다해자입니다. 바다해자는 언제나 흐르는 물의 종착지가 바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상전벽해가 있죠. 상전벽해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으로서 세상의 모든 일이 엄청나게 변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해군이라고 할 때, 해병이라 할 때도 바다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민처발 민자입니다. 민처발 민자는 민처바다는 뜻도 있고 영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민처발 민자는 매양매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매양매자는 매양을 의미합니다. 항상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따라갈 치자는 따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처발 민자는 항상 따라야 할 조건이 민첩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나 행동은 언제나 영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영리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민첩하다는 것은 영리하여 목표에 빨리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재빨리 목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문제 해결이 수월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민첩할 민자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야 됩니다. 충분히 잘 수행하려면 민첩해야 되는 것이죠. 영리해야 되고 재빨려야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민첩할 민자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누런 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런 민행은 덧없는 말과 민첩한 행동이라는 뜻으로서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말은 둔하여도 행동은 민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민첩이란 단어나 영민하다고 할 때도 민첩할 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양매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뉘우칠 회자는 뉘우치다는 것이죠. 후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뉘우칠 회자는 마음신변의 매양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양매자는 매양, 항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뉘우칠 회자는 마음으로 항상 있는 일이 뉘우치는 것이다, 후회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에 대해서 만족지 못하고 항상 후회한다는 게 유주류자의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는 행동 속에서 항상 두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이 아깝고 저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아깝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진행하면 할수록 뒷것이 생각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유주류자는 마음으로 항상 있는 일이 후회라고 설명하면서 행동에 대해서 만족지 못하고 항상 후회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사이무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무후회는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무모한 행동을 이루는 말입니다. 항상 후회하는 것인데 죽어도 후회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후회라는 말에서나 회개라고 할 때도 유치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업신여길 모자입니다. 업신여길 모자는 업신여긴다는 것이죠. 모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업신여길 모자는 사람인변의 매양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양묘자는 매양, 항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길 모자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행태가 모욕이라는 것이죠. 업신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깔보고 욕보이는 것이죠. 고도로 훈련된 상태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본성대로 살게 마련입니다. 그 본성대로 사는 것이 남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죠. 업신여길 모자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모욕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행태로서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업신여길 모자의 해석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공죽불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죽불모는 공손하면 수모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욕이라는 말에서나 수모라고 할 때도 업신여길 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양매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매화매자입니다. 매화매자는 매화나무를 의미하죠. 이 매화매자는 나무목자와 매양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양매자는 매양, 항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매자는 나무 중에서 선비기질이 항상 있는 것이 매화나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화나무가 의미하는 절개나 품위는 항상 본받을 만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매화의 꽃말은 절개나 기품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인 것이죠. 선비라면 항상 가슴에 간직할 게 매화의 정신입니다. 매화매자는 나무 중에서 선비기질이 항상 있는 것이 매화나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매화나무에게 절개나 품위는 항상 본받을 만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매처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처학자는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비의 풍류생활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또 매화라고 할 때, 매시라고 할 때도 매화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양매자에 관련된 5개 한자와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이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